네, 2019년 서울시 7급 10월 문제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리고 제정된 부분도 있죠. 정답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세 개로 바뀌었어요. 자, 2번, 3번, 4번이 다 정답이 되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일단 1번은 맞아요. 현재 1번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죠. 두 번째요. 조례 개정 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해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됐는데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3번 틀렸죠. 일단은 그 나이가 18세로 내려갔죠. 내려가고 이 범위도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2번도 틀렸고요. 3번도 틀렸고. 그리고 네 번째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청구를 받은 날부터 했는데 일단은 이제는 그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에다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청구하는 것은 사라졌겠죠. 그래서 2, 3, 4가 다 틀린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2, 3, 4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해설 보시면 이 그 주민조례 발안의 법률에 따라서 18세 이상의 주민이 내려갔고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은 그냥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부적인 시험 직전이라도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시나 인구 800만 이상 도시 그러면은 뭐 경기도밖에 없죠. 서울특별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200분 1이고요. 내려가면서 비율 좀 올라가겠죠.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여기까지는 150분의 1, 50만 이상 100만 미만은 100분의 1,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70분의 1, 5만 이상 10만 미만은 50분의 1, 마지막으로 5만 미만은 20분의 1. 자, 굉장히 세분하게 갈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까지 좀 기억, 두 문자라도 좀 암기 안 되셨으면 끝까지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요. 레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했는데 선제 1번 보니까 토지 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성장해라. 성장기구론이죠. 탈락이고요. 두 번째, 무의사결정이 좋은 일이다. 신엘리트론이죠. 세 번째 정답이죠. 지역의 문제를 자체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해서 지방정부 주요 세력들과 연합을 형성한다. 얘가 이제 레짐 이론이죠. 네 번째 공공선택론이라 했는데 별 관계가 없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세 번째 문제가 좀 생뚱맞죠. 저도 이거 보고 이 법이 왜 나왔을까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소고는 가능해요. 소고는 선지 1번 하고요. 선지 3번은 소고 가능하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견 가질 경우 협의조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죠. 맞고요. 세 번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와 시군 및 자치구간 또는 그 장관의 분쟁을 심의를 한다. 1, 3은 소고가 나는데 2번하고 4번이 좀 문제가 돼요. 4번이.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라는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과거에 출제됐던 내용들도 거의 아닐 테고요. 그래서 이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적용한다 했는데 해당 법률은 해당 대통령이죠.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알기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는 2번하고 4번 중에 이 고르는 수밖에 없죠. 결국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런 문제라고 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문제요. 주민투표법 나왔죠.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했죠. 그래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남의 동네 거죠. 안 될 거고요. 행정기구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안 될 테고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이게 한마디로 다른 법률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주민투표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된 사항. 2년까지는 2년 이내면 안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2년이 경과돼 버리면 다시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5번째 문제요. 아른슈타인이 주민 참여 8단계 중에 보기의 A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해당하는 단계는, 보통 이게 이 비참여인지 형식적 참여인지 아니면 뭐 실질적 참여인지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어놨죠.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결정권의 소재에 대해서 합의한다죠.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 딱 보니까 사실은 이 워딩에 다 들어있죠. 이 동반자 관계죠. 파트너십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6번째 문제요.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정답이 막힌 문제예요. 기존 정답은 2번이었고요. 왜냐하면 감사 청구가 사무 처리가 있던 날이나 끝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 원래는 2년이 있거든요. 2022년 1월 13일 이전에는. 근데 3년은 늘어나서 이제는 2번이 맞는 내용이 돼버려요. 정답이 바뀌어져. 1번으로. 왜냐? 원래는 500, 300, 200이었는데 300, 200 현행범 하면 되게 300, 200, 15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200명을 넘지 않은 범위고요. 그리고 19세가 아니죠, 이제 18세 내려갔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7번 문제요. 지방 분권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들의 순서를 바르게 나가라는 것은, 제가 근무했던 기관이라서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이 지금 아직 윤석열 정부의 그 기구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자치분권위원회가 가장 끝이고요. 그래서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겠죠. 과거 건 사실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최근 걸 좀 기억을 하시겠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였어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최근 걸 먼저 기억하신 게, 최근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정답을 바로 골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지방이항추진위원회라고 김대중 정부 때 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혁신 지방분권위원회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두 가지로 좀 있었어요. 위원회가 이렇게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랑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가 있었는데, 다시 박근혜 정부 넘어오면서 다시 통합이 돼요. 이렇게 돼서 하나 됐죠. 보시면 되고요. 8번째 문제예요. 자, 8번째 문제는 지방자치법상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야죠. 사실 뭐 지방자치법상 나오는 시도의 사무 예시를 이제 고르는 문제였는데, 예시가 아닌 것을. 자, 그래서 1번, 현재 1번 보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할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사무 맞고요. 두 번째, 국가 시군 자치구 사이 연락 조정된 사무 맞는 내용이죠. 세 번째 틀렸죠. 사실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딱 보시는 순간부터 이거 국가 사무에 처리 제한인데 했는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적어놨죠? 광역적 규모 사무라고 이렇게 약간 조금 헷갈리게 하려 적어놨죠. 그래서 이 광역적인 표현이 안 맞고요. 그리고 애초에 얘 예시가 양국의 수급조 예시가 국가 사무로 예시로 나왔었죠. 정답 3번이고요. 자, 이런 것은 사실 워낙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내용을 보면 그렇죠. 국가 사무에 처리 제한돼 있죠. 그리고 광역적이 아니라 사실 뒤 표현이 뒤에 좀 없애버렸죠. 전국적 규모에서 전국적 규모. 뒤에 부분을 광역적 규모라고 바꾸면서 틀리게 낸 전지죠. 자, 9번은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하기 전에 일부 변경해서 제출하는 예산을 뜻하는 것은, 사실 국가재정법 내용, 즉 재무 파트만 행정하게 재무 파트만 아시면 사실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죠. 의결을 통과하기 전이죠. 의결 통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가를 따지면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 미안한데 내가 다시 내면 안 될 거 하는 게 뭐죠? 수정 예산이죠. 수정 예산. 그래서 지방 자치에서 동일하죠. 또 용어가. 그래서 수정 예산이고요. 가예산은 현재 우리나라 쓰고 있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이제 준예산 쓰고 있죠.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가 시작되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될 때 전년도 예산을 준예산을 쓰고 있고요. 잠정 예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지 않고요. 추경은 뭐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계획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추가 변경 예산이죠. 확정된 후기니까 결국 정답은 4번이겠죠. 10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얘도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인사위원회 조항 내용을 묻는 문제죠. 선지 1번 정답인데, 정당의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위원 임기가
3년이죠. 1년, 2년이 아니라. 뭐 과거 여러분들 거꾸로 문제 풀고 계시면 과거에 출제된 내용인 거 아실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리고 11번째 문제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천지 1번 보니까 일반시라도 인구 50만 넘어가면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죠. 수원시 건성구처럼. 두 번째, 우리나라 자치계층은 2계층의 중층제. 기본적으로 중층제는 맞죠. 물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긴 하지만 일단은 2번은 차치하고요. 선생님 3번 볼게요. 자치계층은 행정계층보다 더 많은 계층수가 존재한다. 얘가 틀렸죠. 행정계층이 더 많죠. 예를 들어서 그 구 밑에 뭐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행정계층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행정계층이 더 많아요. 정답은 3번이고 광역시에 군을 설치할 수 있죠.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것들이 다 광역시 밑인데 군이죠. 12번째 문제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 사실 뭐 지방자치법 조항 묻는 문제인데 첫 번째 선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현지화하기는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위원회 의결을 위해서 당일 통보하면 안 되죠. 미리 통보하겠죠. 그래서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당일 통보를 해서 틀리게 나온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비록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죠. 없다고 명시해야죠. 지방자치법에.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도 다 포함이 돼요. 정답은 이제 1, 2, 3 선지가 다 틀려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4번 선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사무에 대해서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란 사무 외에도 그 감사를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구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건 뭐 조항이 그 지방자치법 조항이니까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3번째 문제 볼게요. 보기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했죠. 2개 이상의 시구 및 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해서 기역을 거쳐서 니은을 승인받은 다음에 쭉 뒤에 가니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 조합은 시군 및 자치구니까 기초죠. 기초니까 이제 부위는 광역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겠죠. 광역이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시도였다면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될 텐데 기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14번 문제죠. 쿨리의 독트린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했죠. 가장 옳은 것은. 자, 쿨리는 굉장히 지방 정부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선지 1번 보니까 지방 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위탁된 것을 보는 게 아니다. 전례권이 이게 아니죠, 그죠? 두 번째, 지방 정부 자치권 절대적인 것이다. 주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 정답은 2번이죠. 세 번째, 지방 정부의 권한은 소극적인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선지 4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와 지방적인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약간 뭐 학자들 간의 이론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도입될 쿨리 독트린이 나올 때 하더라도 대부분 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원래 딜런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주에서 채택이 됐죠, 그죠? 자, 그리고요 15번째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성인재산 똑같죠. 뭐 그 국가재정법이랑.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합장이 지방채 발행 가능하죠. 그 연대 책임 누가 지죠? 그 조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틀렸는데 사실 이 법 조항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죠. 목적세에 따른 세입 세출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아니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뭐 말이 좀 이상했어요. 네 번째 선지예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죠. 그죠? 이건 마치 이거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재정법이랑 논리가 동일하죠. 그래서 예산안 편성하고 감액이 쉽게 되어 있죠. 지방의회에서 감액은 되는데 그 새로운 항목 설치나 증액 같은 경우에는 장의 그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가 필요를 하죠. 16번 문제요. 재정 자립도죠. 자주도가 아니라 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 특성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재정 자립도는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죠. 왜냐? 분모면 들어가기 때문에 분자 안 들어가죠. 재정 자주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은 지방 교부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 자주도는 늘어날 수가 있죠. 분자랑 분모 비교했을 때 분자 값이 작기 때문에 같은 값이 커지면 전체 값은 커지겠죠. 정답 1번이고 두 번째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규모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했는데 절대적인 규모 차이는 모르죠. 비율로만 나오기 때문에 뭐 10배 큰지 100배 큰지 아니면 동일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별 세출 구조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통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여부를 알려준다. 자, 이게 사실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든 간에 전부 다 세입 구조죠. 세입 구조. 세출이 아니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세입 결산액 중에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비중이죠. 사실은 세입 결산액이란 일반액의 총세입이죠. 일반액의 총세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리고 비율도 또 빠졌죠. 그 세외 수입이 또 있죠. 세외 수입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틀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 일반의 총세입분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자, 17번 문제예요. 정부 간의 관계 IGR인데 이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라이트는 중첩 권위형 모형 겹치고 있는 거죠. 라이트. 그래서 연방이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서로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거죠. 상호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로즈는 정부와 상호작용을 자원의 교환이라 했죠. 교환과정. 그래서 서로 부족한 자원을 상대 정부에다가 의존하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디귿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윌슨과 게임이라는 학자를 뭐 별도로 안다기보다는 권력 의존 모형이죠. 권력 의존 모형. 권력 의존 모형은 사실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다 비슷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 의존 모형은 사실 로즈의 자원 교환 그리고 뭐 그 라이트의 상호전적 관계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지방의회 의결 권한. 결산 승인 맞고요. 기금 설치 운영 맞고요. 제2요구는 단체 장애 권한이고요. 예산 편성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권한이고 청원의 수리 처리는 지방의회 의결 권한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쉽게 푸신 문제고요. 자, 19번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시도 했는데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한다. 법령 위반한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죠. 시도의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바로 나왔고요. 나머지 틀린 거 좀 볼게요. 시도의사는 시도위임 사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지도할 수 없는데 지도는 가능하죠. 자치사무를 하더라도 뭐.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시도의사는 기초자치단체 장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도의 비용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 해당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하는 거죠. 네 번째요. 자치사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시도의사가 취소 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죠. 행정법원이 아니라. 이거 바꿔놨죠. 정답 1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체장의 임기는 4년 맞고요. 계속 재임도 3기 하나죠. 3선까지 할 수 있죠. 연속해서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에 다른 사유로
그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 이전, 그러니까 주소지 이전이죠. 등록 이전하면은 직계 퇴직이에요. 단지 혹시나 나중에 당선되시면 이전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 통지서를 알려야 돼요. 맞는 내용이고요. 선이 4번이 틀렸는데,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사본을 첨부해서 행안부 장관에 알려야 된다. 자, 물론 행안부가 개입하긴 하는데 일단 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가 받는 빠른 표현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2019년 서울시 7급 시월 문제 풀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해설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